뉴욕시의 한인 밀접 지역의 코로나19 감염률이 3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시 전역에서 최고치입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뉴욕시 미드타운에서 노숙자에게 선행을 도우려다 되려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예방하는 백신을 2023년 가을까지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맨하탄에서 뉴욕주 세입자 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파이자사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팩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 92%가 사흘 내 증상이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2022년 소득세에 대한 세금 보고가 시작됩니다. IRS의 서류 적재 현상으로 처리 기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계 미국인 프로복서 에릭 프리스 선수는 6전 6승의 무패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패션 업체 랄프 로렌이 메타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가상부동산 매수를 검토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욕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 한인 밀집 지역의 감염률은 시 전역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한인 밀집 지역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시 전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뉴욕시 보건국 DOH의 통계에 따르면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퀸즈보로일 지역을 포함하는 우편번호 11355 지역의 경우 주간 평균 1일 감염률이 33.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총 3,547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1,1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무려 3명 중 1명꼴로 감염된 것입니다. 이는 시 전역의 모든 우편번호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같은 날 발표된 주전역 감염률 12.9%와 비교해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 다른 뉴욕시 한인 밀집 지역인 우편번호 11354 지역인 플러싱, 머레일에서도 주간 평균 하루 감염률이 29.4%를 육박했습니다. 우편번호 12361 지역인 베이사이드의 경우에도 24.3%를 기록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의 경우도 7일 평균 1일 감염률은 19.3%로 역시 주전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지난 16일 뉴욕의 감염자 수가 일주일 만에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감염률도 12%대로 하루 전 20%보다 현저히 낮다며 뉴욕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와 상반되게 한인 밀집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것입니다. 뉴욕시의 경우도 코로나19 감염률과 확진자 수, 입원 환자 수 등 모든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코로나19 자가검진 키트의 신청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당 4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지난 12일 오전 맨하튼 미드타운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길가에 누워 추에 떨고 있는 노숙자에게 외투를 벗어주려다가 되려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ABC7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8시 30분경 맨해튼 미드타운 41스트리트를 지나던 59세 한인 남성이 노숙자를 도우려다 되려 폭행을 당하고 지갑을 뺏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남성은 유달리 추운 날씨에 건물 모퉁이에 누워있는 노숙자를 돕기 위해 자신의 외투를 선뜻 벗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숙자는 한인 남성의 옷을 격하게 끌어당기고 그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한인 남성은 저항했지만 노숙자는 계속해서 머리를 가격합니다. 노숙자는 폭행 중 떨어진 한인 남성의 지갑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한인 남성은 한 블럭 이상을 뛰어가 노숙자를 추격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용의자를 인계했습니다. 범인은 25세 자비에 이스라엘로 강도죄, 폭행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2주간
이미 2차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에는 센트럴파크에서 18세 남성 2명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8일에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49세 여성을 폭행했다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한인 남성은 사건 당시 추운 날씨에 외투 없이 몸을 떨면서 누워있는 노숙자를 발견해 그를 돕기 위해 자신의 외투를 벗어줬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폭행을 당해 무릎과 머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한인 남성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다며 자신을 돕는 사람을 공격하는 노숙자들에게는 심적 고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I think that was an admirable thing that he did, but it does say that people are hurting. People are in a lot of pain. 노숙자들에 대한 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권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노숙자를 경찰이 선제적으로 병원이나 시설로 옮겨 무고한 시민이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모더나가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동시에 예방하는 백신을 내년 가을까지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감염되는 플로라나 감염 사례가 미국 내에서도 발생되면서 나온 발표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제약회사 모더나는 17일 코로나19와 독감을 모두 예방하는 백신을 2023년 가을까지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다보스 포럼에서 모든 사람들이 연간 1회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셀 최고 경영자는 지난 1월 초 코로나19 백신 4회 접종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2차 부스터샷으로 향후 몇 달 안에 기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가을에는 추가적으로 2차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는 모더나가 자사의 mRNA 백신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 여러 감염병 백신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현재 계절성 독감 백신도 임상 3상을 준비 중이며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예방하는 백신도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방셀 최고 경영자는 이날 현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주를 예방하기 위한 전용 mRNA 백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완성 단계에 있는 백신 개발은 향후 몇 주 안에 임상 시험에 들어갈 것이며 유의미한 결과는 3월쯤 나올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달 초에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감염되는 플루로나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플루로나 감염은 증상이 경미하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의 플루로나 감염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9월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백신 접종과 방역지침 준수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14일 뉴욕시 맨하탄에서는 뉴욕주 세입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못해 퇴거 위기에 처한 20만 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계속해서 안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권센터는 14일 주택정의연맹 등과 함께 맨하탄에서 펼쳐진 세입자 보호법 제정 촉구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진에 앞서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 옹호관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도 참여해 15일로 예정됐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중단에 우려를 밝히며 주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5일 퇴거 유예 조치 중단 이후 아직까지 거리로 나앉은 세입자들은 없다고 민권센터는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는 뉴욕주 59만 명, 뉴욕시 40만 7,800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ERAP 신청자들은 자동으로 퇴거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은 말합니다. 이제 모두가 다 퇴거 위험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60만 가구 중에서 그 뉴욕주의 긴급 렌트 지원을 신청을 좀 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긴급 렌트 지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같이 신청을 했을 경우 기금이 고갈돼서 돈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퇴거는 중단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민권센터와 함께 활동하는 주택정의연맹 추산에 따르면 현재 약 20만 가구가 퇴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긴급 렌트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민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집주인의 비협조 또는 집주인이 임대 수입에 대해 그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 긴급 렌트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접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소송에 대비해 세입자들은 긴급 렌트 지원 신청을 꼭 해야 한다고 민권센터 김갑순 국장은 강조합니다. 집주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긴급 렌트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신청을 일단 해놓으면 집주인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나중에 집주인이 퇴거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에 가서 이 세입자가 나는 이렇게 렌트 지원 신청을 했다. 근데 집주인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요. 한편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원샷 딜과 같은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들 또한 민권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제약사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팩슬로비드를 복용한 환자 중 92%의 증상이 사흘 이내에 호전됐다는 이스라엘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치료를 받은 확진자 중 92%가 사흘 이내에 증세가 호전됐습니다. 이스라엘 의료관리기구 HMO인 마카비는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850명을 조사해 그중 60%는 하루 만에, 92%는 사흘 만에 열이 내리는 등 코로나19 증상이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단 복용자 중 6%는 이상 반응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으며 62%는 크고 작은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중 3분의 1은 입에서 쓴맛이 난다고 밝혔으며 18%는 설사, 11%는 미각 혹은 후각 상실, 7%는 근육통, 4%는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보건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3명 중 1명꼴로 팍스로비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전체 2,376명 중 753명은 팍스로비드 치료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키비의 레우베니 박사는 연구 결과 팍스로비드의 치료 효능이 입증됐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중 팍스로비드 치료에 적합한 사람들은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처물량을 인도받아 지난 3일부터 고위험군 환자에게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화이자사는 2,00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지 3일 이내에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시 입원 및 사망 위험률을 89% 낮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임상 참여자 중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2021년도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IRS의 서류 적체 현상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 시 무엇을 유념해야 할지 안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달 24일부터 시작해 4월 18일 마감하는 2021년도 개인소득분 세금 보고를 올해는 조금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합니다. 올해로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들면서 IRS의 서류 적체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미처리된 2020년 소득 관련 세금 보고 서류는 600만 개에 달하며 이번 달 1일 기준 미처리된 수정 세금 보고 서류도 230만 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겪는 인력난은 IRS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올해 세금 보고 서류까지 더해지면 그 적체가 심해져 납세자들은 필요 서류를 확보하는 대로 조기에 세금 보고를 완료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유합니다. 세금 환급도 계좌이체로 처리하면 세금 보고 접수일 기준 21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자녀 세금 공제 CTC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은 2월 중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특히 납세자들은 IRS가 발급한 서신 2가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신 6419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선지급된 부양자녀 세금 공제 CTC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절반의 CTC는 올해 세금 보고 시 공제돼 환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IRS가 지급한 CTC는 2020년이나 2019년도 소득 기준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서신 6475에는 1,400달러의 3차 경기 부양지원금 EIP 지급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수혜 자격을 갖췄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세금 보고에 이를 반영해 세금 환급금으로 누락된 지원금을 대신해 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프로박서 에릭 프리스트 선수는 2년 전 프로 데뷔한 뒤 6전 6승 무패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성적과 준수한 외모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엄마를 둔 한국계 미국인 복서 에릭 프리스트 선수의 본명은 에릭 앨런김 프리스트입니다. 그는 텍사스 위치타 폴스에서 태어나 2020년 2월 정통파 미들급 프로복서로 데뷔했습니다. 그의 키는 183cm이며 양팔 리치 또한 183cm로 알려졌습니다. 데뷔 후 현재 6전 6승을 기록하며 그중 4경기에서는 KO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전설적인 복서 파키아오의 전 헤비급 코치인 저스틴 포츠는 에릭의 움직이는 속도가 무섭다며 그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릭 프리스트 선수는 10살 때부터 해군 특수요원인 아버지로부터 권투와 주짓수 등 다양한 격투 스포츠를 배웠습니다. 18살에는 캔자스 골든글로브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현재 센테모니카 처칠 복싱클럽에서 훈련 중에 있으며 그전에는 캔자스시티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한인 사회의 응원을 받아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So for me personally, like I'm a Korean American, so a lot of my following are people that are from Korean descent, and that's a big part of the reason that keeps me motivated in doing this kind of stuff is I want to represent hope for a lot of the Korean American culture. 그는 프로 데뷔전을 2라운드에서 KO 승으로 이끈 뒤 2차전, 3차전까지 모두 KO로 승리하며 권투계에서 유망받는 선수로 자리 잡으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훌륭한 성적과 준수한 외모로 수많은 팬을 거느리며 아디다스 공식 후원 선수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다음 경기는 오는 3월 17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3차원 가상세계를 이끄는 메타버스는 이제 IT 분야에서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최근 유통업계가 메타버스 시장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의료업체 랄프 로렌이 메타버스 속 가상부동산 매수를 검토 중인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패션 브랜드 랄프 로렌이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속 가상부동산 매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사업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7일 CNBC에 따르면 파트리스 루베 랄프 로렌 최고 경영자는 이날 미국 소매협회 NRF 연례 컨퍼런스에서 젊은 고객들을 공략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랄프 로렌은 이미 메타버스 사업으로 예상보다 큰 수익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증강현실 아바타를 활용한 글로벌 소셜 네트워킹 앱인 제페토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고객들이 가상세계 매장에서 자신의 아바타에 랄프 로렌 의류를 입힐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페토에 합류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10만 개 이상의 가상 제품을 판매했다고 루베 최고 경영자는 전했습니다. 랄프 로렌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대면 가상세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메타버스 사업이 실적 호조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이머진 리서치는 지난 2020년 476억 9천만 달러였던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오는 2028년 8,289억 5천만 달러로 19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최근 메타버스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이키가 가상세계에서 디지털 운동화 등을 판매하는 스타트업 RTFKT를 인수했고 월마트는 가상세계에서 전자제품과 왕구, 스포츠용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특허청에 새로운 상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구찌도 제페토에서 아바타형 패션 아이템으로 의류나 핸드백 등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유통업계의 메타버스 역량 키우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유통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메타버스 이 세 개의 세계가 유기적으로 존재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지원금 CTC가 새해 들어 중단돼 저소득층의 경제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연방정부가 지난해 말을 끝으로 CTC 지급을 종료했다고 전한 것입니다. 당초 연방정부는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부양자녀 세액공제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이를 포기한 것이
지원금 중단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CTC의 도입으로 저소득 가정의 식량난은 약 25% 감소했으며 빈곤율은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복지 전문단체 등 일부 단체들은 CTC 지원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미국의 회사는 3곳 중 하나꼴로 추가 임금 인상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월리스 타워스 왓슨이 최근 1,000여 곳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2%는 기존 예상치보다 임금을 추가로 더 올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당초 기업들은 올해 평균 3%의 임금 인상을 계획했으나 추가 인상 계획에 따라 상승폭이 3.4%로 오른 것입니다. 또한 기업 중 74%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 시장이 트위터를 통해 올해 치러질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전 뉴욕 시장은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나 뉴욕주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지율이 높은 캐시 호컬 현 뉴욕주지사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으나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지지율은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보다 34%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1년여 만에 요금을 또다시 인상했습니다. 지난 15일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북미 지역 가입자의 월 구독료를 1에서 2달러가량 올렸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스탠다드 플랜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1.5달러 올라 미국은 15.5달러, 캐나다는 16.5달러로 변경됐습니다. 한 계정으로 4명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든 프리미엄 플랜의 경우는 2달러 올라 미국은 19.99달러, 캐나다는 20.99달러가 됐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북미 지역에서 넷플릭스의 월 구독료가 인상된 것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